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김현미 장관께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안에 대해서 이제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단, 일산, 파주 쪽에 이 철도망을 좀 증가시킴으로써 지금 검단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나 운정 신도시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데모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억제하고자 또 이제 내년도 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뭐한가요? 좀 뭐가 좀 탔죠? 맞아요. 지금 급하게 발표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렇게 그 박경리 씨의 그 대하 소설인 이 토지를 읽다 보면 이런 문구들이 좀 종종 나오죠. 죽은 자식 고추 만지기다라는 건데요. 이왕 잘못된 일을 이렇게 했다면 또 그러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막 이렇게 이걸 좀 달리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요 문구가 좀 들어갔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기 신도시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집값을 서울에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금단이나 일산이나 파주 쪽에 좀 영향이 좀 크게 미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또 병주고 약주고죠. 그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상기 신도시를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기 신도시를 놓고 본다면 일단은 자족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즉, 벤처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공간들을 많이 배려를 했는데 또 서울 접근성이 매우 또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족 기능은 없고 또 서울로 접근망이 그다지 좀 취약한 1기, 2기 신도시 입장이라면 배드타운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함으로써 외곽 지역에 있는 1기, 2기 신도시들은 말 그대로 곡소리가 안 날 수가 없겠죠? 거의 어떻게 보면 신문 기사들에 의한다면 사망 신고다, 사망 선고다, 곡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제가 예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이제 붉은색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다, 또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렇게 강조를 이제 해드린 부분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2019년 5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4%로 오히려 이 하락률이 좀 축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서울 쪽은 그나마 좀 이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 외곽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상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니까 이 직접적 타격을 받는 지역은 경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10%로 이 경기도 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폭이 더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일산 서구가 마이너스 0.19%고 일산 동구가 마이너스 0.10%라는 거죠. 즉, 요 지역에 대해서 특히 일산 지역에 대해서는 매수 심리가 위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요 아파트에 대해서 집값이 하락한다. 요런 뉴스를 이제 접하게 되면, 요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가만히 안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기 신도시 반대 집회가 매주 열리다시피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기 신도시를 취소하다라는 실제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정부 입장에 보면
좀 골머리가 좀 아프겠죠. 뭐 정부 딴에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서울 외곽 지역에 이제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요게 보니까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타격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 성남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뭉쳐져 가지고 뭐 촛불 집회 같은 뭐 데모를 한다.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가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하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거기다가 내년도 보면 국회의원 선거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안이라는 이제 후속 대책, 즉 달래는 대책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강력교통 개선안의 핵심은 요거죠. 철도만 연결로 이 서북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이제 연결시키겠다는 게 아마 핵심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본다면 GTX A 노선을 2023년까지 개통시키겠다는 거죠. 뭐 현재가 2019년 5월달 아닙니까? 근데 5월달인데 2023년까지 개통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4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장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GTX A 노선은 아무리 빨라도 60개월, 즉 5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나 급했으면 2023년까지 개통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강한 의지를 이제 피력하지 않습니까? 또 뭐 그만큼 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뭐 박차를 가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또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고향의 일산, 또 파주의 운정, 또 인천의 검단, 뭐 김포의 한강 이런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데모를 한번 막아보겠다는 어떻게 보면 얄팍한 술수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를 본다면 이제 지하철 3호선을 이제 대하에서 파주 운정까지 연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3호선 연장이라는 거는 2016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죠. 하지만 이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래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철도 사업을 다시 기획을 해서 경제성을 높일 전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뭐 뻔한 술수다? 뭐 뻔한 대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인천 검단 신도시를 지나서 김포 걸포 북변역 지나고 이제 킨텍스 주엽역 일산역까지 이 12km를 연장해서 내년까지 광역교통 시행 계획을 반영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검단과 김포와 일산을 연결해가지고 남쪽과 북쪽을 이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GTX A 노선을 이용하러 어디까지 간다? 이제 일산까지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김포에서 서울 강남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냐? 차라리 김포에서 일산 쪽으로 가서 일산에서 GTX를 타고 강남으로 내려와라. 요 시간 아니겠습니까? 말은 좋아요. 근데 누가 서울 가는데 일산까지 갔다가 일산에서 GTX 타고 서울까지 내려올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또 가는 시간, 또 환승하는 시간, 또 GTX 타고 또 내려오는 시간, 요런 시간을 다 포함한다면 아무리 막힌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뭐 한다? 그냥 GTX가 아니라 지하철 타고 간다는 거죠. 아니면 차를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본다면 대곡 소사 복선 전철을 일산까지 연장 운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대곡 소사선은 2021년 7월달 개통 예정인데요. 요 복선 전철을 일산까지 연장해서 운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는 진짜 요 민심 달래기에 골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좋아요. 뭐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해가지고 광역교통 개선을 하겠다. 물론 좋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안, 또 대곡 소사 복선 전천 일선 연장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제 김현미 장관께서
요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안을 하나 냈다는 거,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을 어떻게 하겠다. 대곡 소사 복선 전철 일산 연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뭐 3호선 연장 얼마나 좋아요. 하면 좋죠.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뭔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뭐 자칫하다가는 지금 뭐 데모 등을 막 한다고 해서 이 데모를 막기 위한 뭐 입막음용, 또 데모 집회를 막기 위한 반집회용, 이런 식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안을 냈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이 철도망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든 철도망과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들은 뭐다? 서울 강남으로 통하느냐 안 통하냐. 요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얘기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안으로 뭐 남쪽과 북쪽에 철도를 뚫리면 뭐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골의 군 단위에도 철로는 뚫려 있고요. 철도는 달리고 있어요. 기차는 달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골 군 단위의 역 주변의 부동산 가격 이런 부분도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 또 전철, 지하철 등은 강남으로 통하느냐, 강남으로 통하지 않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재미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 일산과 김포, 일산과 인천을 연결한다는 이런 철도망은 이 부동산 가격이 막 등달아 올라간다, 막 급등한다, 이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뭐 철도라는 게 서울 수도권에서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있는 게 낫지만은 그러한 철도망이 강남으로 통하지 않는 이상은 서울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